전에 그 녹지와 왕지의 개념의 경우도 그럼 그때는 스테페이 개념으로 선생님 쉽게 적용을 록지하고 왕지는 세력을 어그덕 가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저번에는 왜 병하고 정하고만 우리 해봤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구에서 우리가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올 때를 10단계로 나눠놨다면 지상에서 반응하는 그 시기를 보면 항상 한 칸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죠? 그것에 의해서 실제로 이제 그 인묘진의 진달이 되면 요때가 바닷물이 제일 차지는 때다, 실제로. 그죠? 그게 뭐냐, 열의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이고, 그 갑도 마찬가지예요. 갑이 미에서 입고할 때까지, 그지? 해에서 장생해서 미에서 입고할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쭉 생의 단계로 쭉 밀고 나오는 하나의 그 자연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세우는 힘이라면 미까지 가서 이게 줄어들 때, 그죠? 묘는 어디서부터 막 펼쳐지냐면 지엽의 형태로서 펼쳐지는 건데, 펼치는 거잖아요, 이제 이 자체가. 그러면 묘진, 사오, 미까지만 하고 신의 초반까지 팍 하다가, 그죠? 요때 화기에 의하여 을이 타거든요. 그래서 초록이, 지엽이 막 시퍼렇도록 우리가 여름 동안에 열을 받아 타잖아요. 그러니까 신에 이르러서 태운 놈은 말라서 죽는 거예요, 말라서. 그래서 그 을이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말라 죽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그래서 이런 과정들 때문에 팔자 내에서 이제 뭔가 그게 있다면, 이게 차로 쓴다면 딱 그 꼬나서 볼 수 있다니까요. 가만히 을의 변화를 딱 봐갖고 이게 재성인데, 야, 이게 햇빛 한번 제대로 못 보고 간다 그러면 딱 그 부분 끝날 때 있죠. 신유술, 해자축이나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화기가 없는 기간을 딱 지나갈 때쯤이면 보통 암으로 간다니까요. 그럼 어찌 하면 되느냐? 외국으로 가면 된다, 이거죠. 남쪽 나라, 바다 멀리. 그래서, 이제 양인 같은 경우에도 그죠. 결국은 뭐냐면 그것이 너무 태가하면 그렇긴 하지만 남의 거 잘 뺏어. 원래 잘 산다니까요. 잘 살았을 때는 수십억을 땡기고 수십억을 뺏기고, 뺏길 돈은 어디서 왔느냐? 뺏어왔기 때문에 있다, 이거죠. 과강치상으로 나를 아니면 남을 해친다. 관은 권위직, 생사할직권. 관이 양인에 올라탔다는 거, 그 말이 어차피 세력이 강한 거니까, 그지? 남을 해치지 않으면 나를 해친다. 명에서 연지는 선대가 왕고한 부귀 명문가, 본인은 자부심이 많다. 을지는 타인을 무시, 고집이 세다. 독립심이 강하고 소환이 좋아 선두주자. 부모 형제와 인연은 멀다. 배우자에게 해롭다. 네. 근데 그 양인 일주, 이렇게 병호 일주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그런 작용력은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양인지를 지지에 깔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재성이, 그죠? 이게 편재성이고, 신유. 요 놈이 요 안에 들어왔을 때 모양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시분성적으로 보면은 결국 사지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쇠지. 쇠지도 실제적으로 보면, 쇠지 같은 경우에는 음간은 세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이래 보시면 되죠. 음간, 지상에 양간들이 기본적으로 뿌려놓은 것 때문에 음간들은 쇠지라도 이제 확장되어 있는 그 힘이 강하게 남아있는 것이고, 양간들은 쇠퇴가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걸 정밀하게 어느 정도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할 때, 이 사람이 음간을 쓰고 있으면, 그것을 강하게 보고, 양간이면 약하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차차 세태, 약간의 정적인 안정성, 보수적 사고, 평화적 대처를 요구한다. 그래서,
제로 재산이 줄거나 기업의 쇠퇴. 그죠? 그 다음에 직위가 하락되고 자녀가 유약하다. 식신이 세지에 들면 활동이 저조하고 사고력이 감퇴. 배경세력, 태조, 형제, 동기, 세락. 그 다음에 선대점차, 세태, 성실하나 사회적으로 두각을 내기 어렵다. 여기서는 별 그건 없고, 그제. 그 다음에 병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세력을 많이 잃어버리는 형태니까 그렇긴 한데, 뒤에 이제 그런 것도 하나씩 있죠. 이렇게. 을이 수를 향하여 간다. 신, 유술, 아니면 묘절태. 묘절태. 이렇게 되면은, 안 되겠네. 실제로 이게 병지부터 더 보기에는 아름다워진다 보거든요. 보기에는. 아름다워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임일주다. 임일주가 있는데 병화를 재성으로 쓴다.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때 와서 이제 그 사업하겠다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묻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근데 화려한 어떤 면에서 유혹이라는 거죠. 실제로 유술 지나면서 결국은 묘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 묘지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때가 진짜 뭐냐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양간들이 묘지로 들어갈 때는 있잖아요. 말해줘도 안 묻준다니까. 안 된다 이래도. 이때 뭐냐면 묘로 들어갈 때 유혹성 때문에 그런 건데, 이렇게 보면 돼요. 나는 분명히 태양을 재성으로 쓴다 이거죠. 근데 이제 쭉 오면서 이제 사업하겠다고 막 설친다. 그럼 우리는 보이잖아. 재성이 묘지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갑일주가 병술년에 되면은, 이 실제로 철학관에서 많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병술년이 되면 철학관에 이제 사주를 물으라고 갑일주가 이 병술년 2006년도를 만난 거죠. 사업하겠다. 예, 했을 때 천간의 식신이고 지지의 편제다. 이래가지고 사업해란 철학가면 억수로 많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우린 12운성으로 이게 재성의 흐름이 다음 뭘 기다리는 거, 해, 자, 축이 기다린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때, 대부분 요때 와서 굉장히 많이 그 갑일주들이 속았거든요. 속았는데, 요때 들어가는 게 어떻게 가냐면, 내가 이제 자연에서 어떻게 관찰을 할까 이제 연구를 했던 분야가 뭐냐면, 해가 어떻게 지느냐, 딱 보면 있죠. 여명이지거든요, 여명. 여명이 아니죠. 석양이죠, 석양. 근데 이 석양이랑 여명이랑 구분하기 어려운 거라, 실제로 보면. 그렇죠. 근데 전부 뭐냐, 여명인 줄 알고 뛰어든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석양이었다, 이거죠. 그게 제일 아름다우면서 깜빡 돌려보면은 어느새 다 파묻혀 있는 거래요. 그래서 실제 현상에서 어떻게 일어나냐면, 사업을 벌리면 있잖아요. 처음에 잘 돼요, 거꾸로.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 집 안 맞다. 하거든요. 근데, 불이 꺼질 때도 이렇게 꺼지잖아요. 팍팍팍, 푹 하다 팍 꺼져버리거든요. 이것은 불 꺼지는 모습입니다. 예. 탁탁탁탁탁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촛불 꺼질 때도 그러잖아요. 그게 한번 번져주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재미있는 사회니까 내가 관찰해 보니까. 왜 그렇게 불이 꺼지느냐 하면은 현상에서 이렇게 돼요. 처음에 1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탁 묻는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 그래도 나는 해야 되겠다. 다른 철학관 가니까 다 식신 뜨고 재성 뜻해서 하라는데 왜 안, 그래도 해야 돼. 처음에 잘 돼요. 그래서 뭐 공장 얻고 뭐 하고 빚 좀 얻고 해가지고 했는데 잘 되니까 또 늘캐고 또 늘캐거든요. 그 잘 다음에 이게 들으면 현상에서 실제로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늘 캐다가 갑자기 일이 끊어지는 거라. 그러면 이 등치에
전부 다 자기 빚 내놓은 것 때문에 똘똘마리에서 딱 갚은다니까요. 주변에 한번 갑일주인데 이때 뭐 벌리 갖고 말렸던 사람들 보세요. 보면 거의 그렇게 말려 들어갔다는 거 알게 되거든요. 원래 우리가 병이나 병사묘 절태양 있는 것을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냥 안 좋은 것처럼 하잖아요. 근데 좋은 점도 있어요, 이렇게. 병사묘 절태양이 있다. 양지까지 있다. 요런 것들이 보면은 전부 굽히게 만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뜻을 못 세우고. 근데 사회생활에서는 도리어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굽힐 수 있는 힘이 사회적 융통성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에서 있는 사람이, 뭐 다른 자기 기가를 부릴 수 있는 록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이런 것도 하나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야 자기 처신을 팍 굽힐 수 있을 때 팍 굽힐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양임, 뭐 이렇게 힘이 좋다. 안 한다 이거죠, 이렇게. 현실에서는 실제로 좋게도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여기 적힌 것처럼 그렇게 무조건 나쁘게 볼 건 아닌데, 처의 지렉, 재산의 세락, 자녀가 잔질병이 많다, 신분 지위가 낮다, 식도의 질병, 병을 자주 앓는다, 형제자매의 질병. 요거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에 이르게 되면 거의 이제 세력이 다 없어지는 거죠. 일모선산의 만물이 정숙지상이다. 그러니까 정적사고, 진리연구, 정신수련, 수행, 연구, 저술 등 동정적, 보수와 솔직, 담백, 근면, 명랑, 순종, 관대, 재능, 광문 이렇게 있다. 학자, 연구와 발명의 종교의 문예, 작가, 기획, 조정관, 설계자, 철학자 등이 적합하다. 재능, 재성이 사지에 들면 가산이 도산된다. 원래 그 팔자구조에 뭐 털 것도 없는 사람들은 피해 없더라네, 실제 보니까. 원래 없는데 뭐. 관, 명리를 얻으려 앉는 것이 좋다. 여자는 남편과 이별이나 사별. 그것도 미관이면 상관없어요, 우리 해보니까. 저쪽에 동사무소 직원이 뭐 날라갈 관이 있다. 그 다음에 의식주 생활의 어려움, 재화가 줄어든다. 선대가 빈천하다. 부모, 형제, 인연, 박약, 고독. 요런 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묘라는 개념에서도 실제로 우리가 막 돌려보면 참 이상한 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진에 보면 임수는 묘지로 간다 해놔놓고, 그죠? 신도 입구를 하거든요. 근데 신은 없어, 지장간에 보면. 그죠? 똑같이 입고되는데 왜 음간들은 없어지느냐. 그 다음에 미에는, 그죠? 개수 입고하고 간목 입고하고, 그죠? 그 다음에 술에는 을목 입고하고 병화 입고하고, 그죠? 근데 전부 지장간에는 없다는 거죠. 축에는 경금하고 정화하고, 이렇게. 그 중에 정, 을, 기, 신정무, 중에 개신기. 애우기 참 좋습니다. 지장간 다 쉽게 애우셨지. 저는 애울 때 이렇게 하는데, 술은 술전무한테 먹어야 되고, 축은 개새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했는데, 음간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그죠? 설명 안 해줘야지. 저는 설명이 좀 길어서 그러는데, 다음에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쭉 우리가 사설처럼, 용야기처럼 또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들은 한번 해보세요.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묘로 들어가는 게 행복하다는 게 실제로는. 왜? 망하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간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묘라는 개념도 이게 지장간에 있는 글자 있죠. 이걸 잘 보시라니까요.
요때 신이 있고 요때 들어간 신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유에서 무로 돌아간 거죠. 그죠? 없는 쪽으로. 그러면 이 신을 관으로 쓰든 재로 쓰든 썼다면 진이 확실하게 그것을 허물어 버린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술 중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신유술이라는 금의 기운이 완연하게 해서 넘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병화가 이렇게 있고 술이 이렇게 있다. 그죠? 그러면 처가가 부자다 이래도 보거든요. 왜? 요 놈이 온 곳이 신유술이라는 어떤 그 바탕 하에서 들어온 놈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그런 게 많고, 이게 을일주로서 관으로서 쓴다 이러면은 뭐 직업적으로 이런 것도 있죠. 그 시가가 굉장히 부자인데 남편은 요렇게 인성 안에, 형태는 인성이잖아요. 그죠? 요곳에서 봤을 때. 그죠? 인성이니까 그 서방의 활동력은 크지 않은데 원래 그 시간은 부자다. 금기의 여기가 그대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뭐 아버지한테 뭐 건물 하나 받아놓고 교수직 간다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용돈 불러 다니고 이런 거. 이렇게 보면 뒤 지장간을 해야 이제 예컨대.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축중의 정화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관으로 쓴다. 경일주 같으면 정을 관으로 쓴다. 그러면 축중의 묘지에 들어가면서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서방은 저 촛불 서방이다. 이래서 촛불 서방. 있는 듯 없는 듯 산에 중처럼 살든지, 아니면 맨날 연구실에 틀밖에 살든지, 뭐 하여튼 해석법들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뒤에 지장간 할 때 또 이제 쭉 다룰 거고. 그래서 묘가 제일 연구할 게 많거든요. 묘지들이 진술충미에서 일하지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뒤에는 이게 뭐냐면은, 제가 하도 그 연습하라 해도 안 해서, 제가 아예 예제를 갖다가 이렇게 해놓고, 그 첫 번째, 그죠? 이거 다 있지? 빠졌나? 네. 아, 이거 왜 빠졌지, 이런 것들이? 다음 주에 드려야 되겠네. 그러면, 왜 내 것만 있지? 그냥 명조를 해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연습해야 되는 거 알겠죠? 이렇게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사주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게 많이 해봐야 정말 빨리 늘거든요. 그럼 그게 눈 안에 딱 보이면, 그러니까 실예로서 이게 하나 보자 이거죠. 병 있고, 그죠? 이렇게 지지의 구성 요소를 이렇게 딱 보면, 그죠? 인, 자, 오, 유. 그죠? 그, 가을, 여름, 겨울, 봄. 팔자 좋다 이거죠, 일단. 근데, 지지에서 구성된 게 뭐예요? 임이 가장 세력이 있잖아요, 그죠? 득세. 그죠? 그 다음에 요놈 득세. 일단 그 구조를 보면, 어떻게 보면 뭐 신왕, 관왕 다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구분하는 게 있어서, 12운성, 물론 오행적 세력으로도 우리가 보기는 하지만, 12운성적으로 이렇게 빨리 보는 방법도 있고, 이 팔자가 대운이 어디로 가느냐? 남자다면, 개축, 그죠? 갑인, 을묘, 병진, 정사, 무호, 이렇게 간다면, 언제 문제가 발생하겠느냐? 대세를 꺾을 때잖아요. 그죠? 대세를. 팔자니에 큰 중요하게 쓰고 있는 글자들을 꺾을 때. 그죠? 임수, 개수, 전부 임묘진의, 그죠? 세력을 잃고, 그죠? 임수 잊고 한다.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안에서 뭔가 문제가 크게 발생할 것이다. 유금 있고, 그죠? 자수, 임수 있고, 이렇게 봐버리면 뭔가 그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때 임묘진에 제대로 못 써먹을 건 이거, 사오미에 제대로 못 써먹을 거, 그죠? 쉽게 못 써먹을 거. 원래 팔자에 이렇게 강하게 쓰면 계속 그걸 격으로 삼고 계속 가는데, 미약할 때 있죠, 미약할 때. 이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렇게 세력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때 이제 극심하게 이제 그 탈이 오는 거죠.
특히 이제 관이 이렇게 미약하게 하나 있었다. 그럼 진운에 이거 반드시 이걸 말아 넣는다. 그러니까 팔자 내에 원국이 이제 튼실하면 그걸 끝까지 운이 웬만큼 나빠도 끝까지 잡고 가는데 그게 미약하게 있으면 이런 운들에는 그 피해가 확실하게 드러난다. 그 벼슬을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큰 조직과의 관계 형성이 잘 안 될 것이다. 그죠? 그대로 읽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격각에 진, 묘, 인 하면 그죠? 이 격각들이잖아요. 그래서 인의 활동력마저도 자꾸 꺾어 놓는다. 이렇게 보면 그대로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연습을 이렇게 수시로 한 번씩 해보면 되니까 처음에 이제 잘할 건 뭐냐 사실은 이미 인을 보니 병지 그죠? 병이 오를 보니 양인, 정이 오를 보니 록지, 병이 유를 보면 사지. 이렇게 쭉쭉쭉 그냥 보면서 그게 이제 눈 안에만 잘 들어오면 그냥 운에서 아, 이놈 못 쓰고 이놈 쓰고 이놈 못 쓰고 이놈 쓰고 짝짝짝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이 있고 요는 묘가 있다 그러면 그죠? 묘하고 인하고는 해자축 이렇게 흘러가면 그죠? 해자축 가면 인 쓰고 묘 못 쓰고 이해되죠? 그래서 이 연습을 많이 하면은 운의 흐름, 틀 이런 것들 금방금방 나오니까 요 연습 무조건 하여튼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해가지고 뭐 우리가 속된 말로 그냥 물고 빨고 하다 보면 자, 아, 이 사람 일단 비겁의 흐름은 이렇고 재성의 흐름은 이렇고 관성의 흐름은 이렇다 딱 알면은 팔자 내에 이미 약한 놈은 꺾일 때 확실하게 꺾이 뿌는 거고 딱딱 그래 나와요 실제로는. 그래서 일단 12운성 해놓고 다음 주 또 더 자료가 있는지 보고에 내가 해드릴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았습니다. 예.